원래 피키캐스트 콘텐츠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여기 유통회사 아닙니까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티몬이 유통회사일지는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유통회사가 아니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물건을 싸게 팔까? 배송을 얼마나 더 빨리 해줄까? 결국 내 브랜드는 지워지고 가격으로 경쟁해야 되고 아마존, 쿠팡, 네이버 이런 이제 플랫폼들인 거죠. 브랜드가 성장하고 싶은데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디 있지?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이커머스 3.0 시대.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의 느끼는 만족감? 오프라인 쇼핑에서는 이미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도 발전을 해 갈 건데 그게 이커머스 3.0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즈 홍재 기자입니다. 배경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또 굉장히 핫한 곳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 아마 기사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기사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한동안 좀 잠잠했던 회사인 줄 알았는데 요새 엄청난 또 화제를 뿌려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티몬에 나와봤습니다. 제 옆에는 티몬의 장윤석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윤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석 대표님, 원래 제가 알기로는 네. 티몬이 아닌 다른 곳에 유명하신 창업자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제가 사실 여러 회사를 좀 창업을 했었고 네. 아마 아실만한 회사는 피키캐스트라는 회사를 네. 2013년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피키캐스트 하면은 미디어에서도 그렇고 네네. 콘텐츠 업계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업계 자체 판도를 바꾸는 회사였잖아요. 뭐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 근데 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죠. 예. 네. 피키캐스트가 엄청나게 떴다가 요새는 또 뭐 하는지 좀 약간 모르겠는데 네. 예, 어떻게 또 그 콘텐츠 전문가께서 네. 지금 티몬 대표로 오셨는지 네.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작년 6월에 티몬에 조인을 하게 됐고요. 아마 뭐 지금 녹화하는 시점에서는 지금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티몬에 오게 된 이유는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네. 지금 티몬 자체가 사실 다른 예전에 한 4, 5년 전에 소셜 3사 해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핫했었는데 네. 그때 대비해서는 검색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줄었을 수는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티몬의 차별화된 포인트, 차별화된 경쟁력을 이제 뭔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미션을 받고 주주분들이 그렇게 이제 저를 좀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뭐 같이 티몬에 몸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이어가기 전에 근데 여기 가슴에 다신 게 뭐죠? 제 이름 명찰을 달고 네. 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조이라고 불려서 이번 인터뷰에서도 네. 그냥 조이로 불러주시면 조이로 불러드릴까요? 님자 빼고 그냥 님자 조이로. 빼고요? 네. 저도 홍제이니까 그럼 제이로 불러주시죠. 제이 좋습니다. 제이, 조이. 예. 네. 그럼 조이 제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조이께서는 지금 작년에 공동대표로 티몬에 오셨는데요. 네네. 원래 피키캐스트 이 콘텐츠 쪽의 전문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근데 여기 유통회사 아닙니까 지금? 맞습니다. 네. 뭐 유통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뭐 인터뷰를 통해서 과연 티몬이 유통회사일지는 한번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유통회사가 아니라고 오늘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네. 오늘 이게 한번- 또 티저를 깔아놔야 이렇게 끝까지 봐주실 거기 때문에. 네. 저희 그러면 오늘 썸네일에다 이렇게 단독 이런 거 달아도 될까요? 단독 뭐 이렇게 느낌표, 따옴표 다 넣으셔도 해도 됩니다. 됩니까? 예. 와, 오늘 그러면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는데 티몬이 유통회사를 탈피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실 것 같거든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키캐스트에 대해서 조금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큰 변화를 가져오셨던 곳인데 네. 또 지금은 없어지진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관심에서 약간 멀어진 느낌이 나서 네. 그럼 이렇게까지 변화를 이끌어왔다고 하면은 네. 피키캐스트가 굉장히 잘했던 점이 있을 거고 네. 네. 또 대신에 그만큼까지의 지금 영향력이 조금 없다고 하면은 네. 또 거기에서 뭔가 한계점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팀원을 맡으시기 전에 피키캐스트를 하시면서 잘한 점과 한계점 그거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컨텐츠 전문가가 아니었고 그래요? 피키캐스트 할 때 저는 이제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 출신이고 그 전까지는 계속 이제 프로그래밍 개발 회사를 운영하다가 2013년에 사실은 일종의 우연한 기회로 네. 완전 미디어나 이런 뭐 언론이나 매체 비전문가 입장에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보시면은 모든 어떤 산업이 변할 때에 뭔가 새로운 지금 와서 보면은 뭐 애플이나 구글이나 코닥, 질레트 이런 회사들도 다 그 전통 분야의 전혀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런 것들은 요새 소위 말하는 이제 스타트업들에서 그런 문제들을 변화하는 시대에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문제를 재정의하고 그거를 몰입해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집단이 스타트업 집단인데 그런 스타트업 방식으로 일종의 좀 피키의 성공을 이제 만들어냈던 거죠. 그리고 뭐 실패의 요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피키가 2014년에 앱을 출시했을 때는 굉장히 센세이션했어요. 네. 이미 그 전에 페이스북에서도 굉장히 많은 매체력을 확보를 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자체적인 이제 앱도 출시하고 나름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모 업체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게 됩니다. 투자를 받게 됐던 이유는 저도 이제 많은 고민을 했던 거죠. 과연 매체 단독으로 이렇게 지속 가능한 회사가 될 수 있을까?
대해서 많이 이제 좀 고민을 하다가 그 당시가 이제 사실은 뭐 카카오, 네이버가 이런 메신저 싸움을 막 이제 네, 네. 뭐 글로벌로 하고 네. 있던 시기였어요. 그 당시에 저는 컨텐츠 비즈니스의 이런 굉장히 좋은 비전을 발견을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곳이다 보니까는 뭔가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진심으로 올인을 하게 되면은 와버리면 네, 우리는 그냥 또 사라질 수 있겠네? 어... 라는 사실은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좀 더 투자를 받아서 그래도 빨리 몸집을 키워놔야겠다. 그러한 이제 니즈가 있었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서 저희와 뭐라고 할까 비전이 좀 일치하지 않는 투자사를 SI 형태로 전략적 투자가 형태로 받다 보니까는 저희의 비전으로 나가는 방향하고는 사실 충돌이 좀 있었어요.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저는 되게 좀 시간이 없다라고 조바심을 느꼈었는데 나중에 투자를 받고 사실은 또 이런 큰 기업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과 같이 일을 해보니 아 이게 우리를 네이버, 카카오 그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진 않았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업 문화라던가 결국에는 그런 것들은 뭐 이런 조직이 해 나가는 건데 아 조직 문화가 이렇게 제로 투 원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었던 DNA와 기존에 잘 하던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셨던 DNA는 다른데 저는 이제 조바심을 느꼈던 거죠. 어찌 보면 그렇게 뭐 자본으로 밀고 오면은 뭐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예. 무너뜨렸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커머스에서도 저도 이제 성장형 리더로 봐주시면은 네. 팀원에 와서 이제 좀 적용하려고 하는 게 팀원에 와봤더니 여기는 정말 그냥 유통회사, 정말 커머스 기업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찌 보면 커머스 비전문가로서 여기 와서 어떤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지만 앞으로 변화하는 시대에서 사실은 커머스는 하나의 되게 좋은 자산은 될 수 있지만은 저는 이제 지금 막 커머스 자체의 막 물건을 가격 경쟁을 가지고 팔아내는 네네. 그런 경쟁에서는 사실은 티모는 이미 진 거고 그걸 패배를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변화하는 시대에서의 다음 비전은 뭐지? 다음 차별화 요소는 뭐고 티몬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자산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시장에서 고객들한테 가치 있는 서비스를 줄 수 있지? 근데 그게 커머스라는 DNA를 굉장히 빨리 다른 DNA로 또 컨텐츠라는 DNA 아니면 이따 말씀드린 그런 이커머스 3.0이라는 그런 DNA를 어떻게 좀 빨리 바꿀 수 있을까? 여기는 조바심을 내지 않고 정말 저희 조직을 믿고 왜냐하면은 따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만의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만들어내면서 네. 비전을 실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새 티몬이 막 뭐 기사 많이 나와요. 보니까 뭐 콘텐츠 커머스라든가 뭐 새로운 단어들을 많이 보긴 했는데 그쪽으로 생각을 잡으셨다는 거는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경쟁에서 일단은 지금 경쟁력이 없다라고 보신 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판 자체가 바뀐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쪽에서 괜히 돈을 쏟아붓고 그쪽에서 출혈 경쟁하느니 바뀌는 판으로 먼저 뛰어든 게 낫겠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둘 중에는 어느 쪽이세요? 뭐 둘 다고요. 너무 솔직하신데요, 오늘.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판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하셨듯이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고 그 이유는 뭐 여러분도 뭐 워낙 느끼실 거예요. 일종의 팬데믹 사태라는 거가 2년 넘게 이렇게 장기화되면서 소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 디지털 시대였지만은 이거를 막 5년, 10년 정말 앞당겼다. 그러면은 팀원은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저는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온라인 비즈니스가 생기면서 그렇게 이제 이커머스라는 것도 생기게 됐는데 결국에는 지금까지는 저는 오프라인으로 치면은 일종의 할인마트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점점 뭔가 이런 좀 편집샵도 나오고 전문몰도 나오고 그런 좀 시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물건을 파는 데 집중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물건을 싸게 팔까? 효율적으로 팔까? 배송을 얼마나 더 빨리 해줄까?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제 기본인 거죠. 사람들은 점점 더 서비스를 원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럼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데 대해서 도움을 주는 어떤 플랫폼에 들어가야 되지? 라는 게 사실은 딱 정해지지 않잖아요. 딱 안 떠오르시잖아요. 물건을 팔아야 돼 라고 하면은 N모사, C모사 이렇게 매출이 날 수 있는 거 가겠지만은 거기 가면은 결국 내 브랜드는 지워지고 가격으로 경쟁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좀 그죠. 꺼려 하시는 리테일러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나이키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아예 보이콧을 선언하고 그런 자사몰로 이제 구축을 했고 실제 나올 때의 자사몰 매출이 전체 아마 한 뭐 6, 7%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3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그런 D2C 그러니까 다이렉트 컨슈머라고 하죠. D2C 전환의 성공 사례로 뭐 보여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생겨서 오프라인에 있는 그런 매장들도 뭐 이런 백화점 진출했던 걸 빼고 다 이제 자신만의 일종의 뭐 전문몰
오프라인도 그렇게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뭔가 이 아마존이라던가 쿠팡이 쥐고 있는 이 유통 쪽의 헤게모니가 네. 싸게 네. 그리고 빠르게 배송하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회사의 규모를 최대한 빨리 늘려서 네네. 이 시장을 먹자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뭐 티타임즈에서 많이 요새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보면 쇼피파이라든지 네. 뭐 애쉬 이런 데들이 지금 네. 막 떠오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결국은 아마존 쿠팡 모델만으로는 사람들이 좀 갈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요 일련의 변화들을 밖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모든 산업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산업들이 저는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건 뭐 제 생각이 아니라 많은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네. 이제 얘기들을 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일종의 그런 웹인 거죠. 그래서 웹 1.0, 2.0 그리고 또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웹3, 웹3.0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점점 발달해 가는 과정에서 이커머스라는 시장도 좀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웹 1.0은 간단히 얘기해서 그냥 정적인 거였잖아요. 스태틱하고 그냥 딱 고정돼 있고 근데 2.0부터는 이제 양방향 소통이 되기 시작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은 소셜 커머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라는 게 스마트폰이 개발되면서 거의 누구나 다 웹에 항상 접속되어 있고 우리가 뭐 UGC든 이런 컨텐츠를 계속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던 거고 그럼 웹 3.0 시대는 무엇이냐?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듯이 블록체인 기반의 그리고 결국에는 저 거버넌스가 이런 커뮤니티로 돌아가는 그러니까는 내가 유튜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 나 열심히 막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기여를 했는데 페이스북처럼 아예 안 나눠주는 데도 있어요. 유튜브는 그래도 광고 수익을 쉐어하지만은 그거 외에 엄청난 유튜브는 플랫폼이 혜택을 받거든요. 서운하긴 하죠, 네.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열심히 막 하고 네. 계신데 사실 유튜브로부터 정산받는 것은 이제 광고 수익 정도고 네. 뭔가 비즈니스를 또 별도로 뭔가 또 만들어야 인건비가 안 되는 나옵니다. 거잖아요. 인건비 이상의 티타임으로 발전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진짜. 네. 네. 지금 뭐 나눠주고 있기는 하지만은 지금까지 이러한 뭐 플랫폼 일종의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한테 그런 커뮤니티한테 이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권을 돌려주고 주인의식 같은 거? 수익도 돌려주자라는 네.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당연한 거고 그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그게 안 됐던 거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플랫폼의 시대였던 거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큰 플랫폼이 이제 아마존과 뭐 쿠팡과 네이버와 이런 이제 플랫폼들인 거죠. 플랫폼 속성은 결국에는 본인들의 파워, 매체력을 헤게모니를 점점 키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야 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좀 더 나은 기술이 나온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나와서 이제 수익 쉐어를 기여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굉장히 그런 투명한 뭔가 보상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된 거예요. 아직 갈 길은 멀지만은. 그래서 웹3라는 게 그렇게 이제 나왔고 거기서 이커머스 시장을 이해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티몬이 뭐 2010년에 국내에서는 최초의 소셜 커머스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뭐 출시가 됐었고 그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라던가 이런 소셜 미디어들이 막 발전하던 시기였어요. 뭐 그 당시엔 근데 약간 공동구매를 좀 더 약간 트렌디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소셜 커머스라는 걸 썼던 것 같고 그쵸. 이커머스 2.0이라는 시장은 가격을 최저가 그 다음에 뭔가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좋은 제품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주는 그런 기능에 집중을 한 그런 시장이었던 거지. 이커머스 3.0이라는 거는 이제 더 서비스, 그러니까는 고객에 대한 경험과 가치와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런 팬데믹 이후에 디지털 자체가 완전히 메이저 채널이 됐잖아요. 과거에는 뭐 명품 그런 뭐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오프라인 채널이 메인이고 온라인 채널을 약간 서브로 봤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런 명품 버티컬 그 이커머스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브랜드 입장에서는 지금의 거대 유통 이커머스 플랫폼에 들어가면은 내 브랜드는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가격 가지고만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가치가 과연 가격과 그런 효율성밖에 없을 것이냐. 결국에는 브랜드가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브랜드가 성장하고 싶은데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은 어디 있지? 어떤 채널에 가야 되지? 는 아직 답이 없는 거예요. 이커머스 3.0 시대. 거기에 대한 뭔가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은 게 그 경쟁에서 먼저 한번 좀 뭔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게 지금 티몬의 좀 방향성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커머스 2.0이라는 게 시작은 소셜 커머스로 말이 시작이 됐으나 실질적으로 소셜 커머스처럼 한 데는 사실상 없었잖아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구매 정도에서 이제 끝났고 이커머스 2.0은 결국은 어디로 갔냐라고 하면은 싸게
빠르게 네네.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브랜드의 가치는 지우고 어떻게든 빠르고 싸게 배송해 주는 걸로 그게 결론이 났고 기업들도 거기에 좀 실증을 느낀다는 거죠. 네, 우리 네. 브랜드가 사라지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싸게 사는 것만이 그죠. 전부냐? 네, 네, 네. 이런 니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커머스 2.0은 여기에서 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니즈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쇼피파이가 엄청 성장을 네, 했어요. 그래서 기업 가치만 해도 이제 200조가 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이 기대치 보다는 못하게 이런 거래량이 상승하다 그렇죠. 보니까는 주가는 많이 또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뭐 팬데믹 기간 동안 쇼피파이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전 세계적으로 200만이 넘는 입점 파트너들이 있고요. 그리고 쇼피파이의 그런 모든 입점 파트너가 만들어내는 거래액의 총량이 지금 아마존의 3분의 1을 넘어섰습니다. 아마존 전체 거래량에. 그 얘기는 그런 D2C에 대한 니즈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기업들은 왜 D2C를 하고 싶어 하지? 네. 그리고 누구나 다 D2C를 잘할 수 있나? 네. 라고 봤을 때 물론 나이키, 아디다스, 뭐 언더아머, 뭐 코카콜라 다 D2C를 해요. 그 정도 글로벌 기업들은 당연히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브랜드 자체가 매체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D2C를 잘할 수 있는 뭐 인력과 자본도 다 있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는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쇼피파이, 그다음에 네이버도 그런 스마트 스토어라는 굉장히 좋은 전략을 쓰고 있고, 뭐 이런 카페24 같은데 이제 실제 지분 투자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연합 전선을 만들고 있잖아요. 하지만 뭐 그게 과연 전부냐 아니면은 브랜드 입장에서 정말 여기서 다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희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커머스 2.0의 대안으로 나오는 뭐 쇼피파이라던가 우리나라도 네.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이커머스 3.0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물건의 기능이 아니라 네. 물건이 주는 가치? 그러면 브랜드가 들어와야 돼요. 브랜드가 주는 스토리텔링, 네. 브랜드가 주는 뭐 맥락, 네. 그다음 내가 이 브랜드를 소비함으로써의 느끼는 만족감.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오프라인 쇼핑에서는 이미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똑같은 제품이라도 할인마트 가서 아니면 아울렛 가서 사는 게 있고 백화점 가서 사는 게 있고 네. 아니면 뭐 다른 편집샵에 가서 사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도 발전을 해 갈 건데 그게 일종의 이커머스 3.0으로 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근데 이커머스 3.0이 꼭 그게 다라는 건 아니고 네. 그런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요새 이제 버티컬 그런 커머스들도 많이 좀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무신사라든가 뭐 에이블리 아니면은 뭐 이런 뭐 마켓컬리라든가 이런 왜냐면은 이커머스에서의 그런 구매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 사람들이. 똑같이 있는 그냥 할인마트에서 그냥 아무데나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은 나는 좀 더 신선하다고 느껴지는 감성이 좀 있는 그런 데 가서 사고 싶어라든가 아니면 나는 뭐 이런 스트릿 패션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나를 좀 표현하고 싶고 남들은 뭐 입는지를 보고 싶어 이런 버티컬 UX를 최적화돼서 제공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쇼핑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점점 그런 어찌 보면 기능에서 가치로 넘어가고 제품 프로덕에서 서비스로 넘어가는 게 이커머스 3.0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이커머스 2.0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이제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조금 와 닿는데요. 네. 이게 서비스의 관점이다라고 네, 하니까 네. 이게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라고 이렇게 확 떠오르진 네, 않거든요. 네, 네, 네. 또 팀원이 네, 시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지금 당장 하고 계시는 것과 네, 네.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신 건지 조금 들어봐도 될까요? 서비스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 전략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형 커머스거든요. 네. 관계형 커머스라는 거는 일종의 팀원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팀원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게 뭐지? 그리고 버려도 되는 게 뭐지?를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팀원이 가지고 있는 커머스 자산이라는 게 당연히 팀원이라는 전 국민이 다 아는 브랜드가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한 액티브하게 뭐 일종의 셀러 브랜드 뭐 이런 제조사들 파트너들이 한 5만여 개의 파트너분들이 계시고요. 1년 단위로 한 액티브한 유저들은 한 1200만 정도의 그런 구매 고객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구매 고객들이 일종의 커머스라는 UX에 익숙해진 그리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인게이지먼트인 돈을 써봤던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팀원의 커머스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연결해 줄까를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그거는 모든 브랜드도 그렇고 예를 들어 기업들도 그렇고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커머스 자산을 이렇게 얻어낸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이에요. 실제로 이커머스의 그런 유저 애퀴지션 코스트가 굉장히 팬데믹 이후에 40~50% 가까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업들이 커머스에 대한 자산을 이렇게 이제 획득하는 게 되게 이제 비싸졌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같이 한번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던 거고, 과연 그러면은 뭐 팀원에 오면은 브랜드를 어떻게 성장시켜 줄 건데? 라는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하지만 쇼피파이나 예를 들어 뭐 카페24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이렇게 샵 메이커 기능 이상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머천트 솔루션을 제공해줘서 배송이나 결제를 효율적으로 해주는 것 이상의 정말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사실 현재 그들은 그거에 대한 뭔가 답을 딱 주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를 성장시켜주기 위한 여러 가지 좀 공간들을 연결해주는 게 하나 필요할 거고요. 그러기 위한 다양한 좀 툴들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온라인 공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오프라인 공간도 굉장히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주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오프라인 공간도 있고, 요새 또 핫한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도록 공간에 대한 연결을 잘 해주는 게 이제 팀원의 역할인 거고, 실제로 이제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면은 브랜드가 막 스토리텔링 되고 뭔가 바이럴 되고 막 사람들한테 회자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매체력을 활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매체력을 가지고 있는 게 크리에이터들, 그 다음에 뭐 인플루언서들이 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 다 이러한 굉장히 다변화된 매체들을 활용해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뭐 일종의 컨텐츠 커머스라는 툴로서 저희가 이제 뭐 대신해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이제 뭐 저희가 기획 예능으로 찍었던 뭐 신드롬 같은 이런 제작형 뭐 유튜브 예능으로서 또 브랜딩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툴들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이커머스 2.0 시대에 획일화됐었던 여기에서 나왔던 갈증들을 지금 티모는 각각의 브랜드들한테 브랜드 파워를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시겠다는 지금 말씀이시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3.0의 시대는 하나로 뭉뚱그려지는 플랫폼 하나에 그 밑에 쫙 찐빵처럼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각각의 브랜드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 판이 이커머스 3.0이다, 그렇게 보시는 걸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이커머스 2.0은 좀 더 플랫폼 경제로 돌아갔다라고 하면은, 이커머스 3.0은 좀 더 연결이 중심이 된 API 경제 형태로 돌아갈 거다. 뭐 프로토콜 경제 얘기도 하잖아요. 거기에서 근데 티모는 커머스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플레이어인 거죠. 우리 안에 다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산을 제공해주고 나누면서 같이 이제 좀 상생할 수 있는 게 이커머스 3.0 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저에 웹3라는 게 깔려 있다 보니까는 결국 플랫폼이 다 우리가 다 어찌 보면 이 헤게모니를 쥐어야지라고 하는 경쟁과 이렇게 일종의 뭐 집단지성이 될 수도 있고 다 같이 좀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와의 경쟁은 당연히 저는 후자 쪽이 더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웹3를 아까도 말씀을 하시길래 이제 웹3를 말씀해 주시니까 계속 이용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약간 이해가 안 됐었는데, 요거를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웹2와 웹3가 참여자가 얼마나 같이 거기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고 내가 또 얼마나 쉐어받을 수 있느냐가 웹3의 그 포인트라고 하면은, 지금 이커머스 3.0은 소비자는 일단 제쳐두고 일단은 지금 B2B 쪽에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나도 거기에 있어서 그냥 원오브댐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내 브랜드로서 살아 움직일 수 있고 쉐어받을 수 있느냐, 그런 쪽으로 봐야 되겠군요, 지금 이커머스 3.0은. 네네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간다고 하면은 이커머스뿐만 아니라 이 산업 구조 자체 거의 해체하고 다시 만드시는 급의 변화네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 했죠. 네네. 스테이블코인 나오나요?